지난주하고 이번주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뒷부분은 혹시 또 좀 부담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제가 다시 올려놓은 것도 출력해서 왔나요? 예. 또 올려뒀어요. 그래서 3주에는 크게 문제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문제를 잘 다룬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경영에서 보는 문제를 거의 다 다룬다 생각합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뭐가 달라지느냐? 자, 예를 들어서 프로핏이다. 프로핏의 공식은 항상 불변이에요. 그죠? 프로핏은 항상 레비뉴 마이너스 그다음 코스트예요. 단지 레비뉴가 2차 함수로 표현되는지 지수 함수로 표현되는지 그런 차이로 조금 어려울지는 몰라도 푸는 방식은 역시 똑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공부합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과목에서 열심히 배우죠.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매번 하면서 어떤 층은 그냥 공식처럼 외우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원리를 잘 알아두게 되면은 역시 손익분기점 하기 위해서도 똑같아요. 역시 레비뉴에 대한 그 그래프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비용적인 그런 그래프를 잘 고려해서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죠? 책을 한 권당 얼마에 팔았을 때 몇 권까지는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지금 제가 지금 최고 경영자 과정 주임교수 하고 있는데 최고 경영자 과정 등록금은 얼마로 해야 될 것인지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면서 등록금이 한 13번 정도 수업하는 등록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내는 발전기금이 또 500만 원. 그죠? 그리고 해외 연수 간다 그러면 또 500만 원. 그죠? 자기들 자취회비 또한 7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과정은 일단은 그 경영자적으로 성공해야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 받은 돈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가는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나서 1인당 2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등록금을. 인원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오늘 또 공부하게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시장에서의 가격은 그죠? 어떻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죠? 자, 물론 우리가 나중에 서비스 쪽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 책정은 더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죠? 서울에서 LA 가는데 나는 당장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1,000만 원이라도 타고 가겠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500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1,000만 원 받아야죠. 그죠? 어떤 사람 나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 비행기 가격이 70만 원일 때 가겠다는 사람한테 100만 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서비스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가격 차별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마존.com 같은 경우도 주문을 하게 되면 가격이 차별화되어 있잖아요. 빨리 받고 싶은 사람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그대로 받겠다. 그렇게 해야 되죠. 세상에 보게 되면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페덱스, 그죠? 페덱스가 항상 빨리 갖다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페덱스도 넥스트 데이 딜리버리 굉장히 빨리 갖다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역시 가격 차별하죠. 그죠? 제가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우리 박주환 학생 물어볼게요. 자, 내가 페덱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어디에서 그 보내는 물건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다가 배달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내가 그 물건을 가져가서 보니까 빨리 배달돼야 되는 물건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좀 늦게 배달돼야 되는 물건도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가져왔어요. 그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이왕 온 김에 두 개 다 경영대학에 두고 간다. 그죠? 아니면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만 두고 적게 낸 일반적인 것은 도로 가져간다. 이제 경영자는 그런 결정을 잘 내려야 돼요. 그죠? 자. 네? 그렇죠. 보통 학생들은 자기 성격을 못나 싶어서 1번을 얘기만 해요. 그죠? 그러면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음처럼 맞죠? 이왕 온 김에 두 개 다 두고 가지. 근데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혹시 누가 이유를 말하나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된다. 그죠? 비싼 돈 낸 것만 두고 그렇지 않는 것은 도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게 정답인데 왜 그런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그렇게 그냥 두 개 다 두고 가게 되면 네. 향후에 앞으로 이제 더 비싼 요금을 내고 빠른 보편을 이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소문이 나버리면은 나는 천천히 가도 되는 것이 바로 왔네? 그러면은 비싼 것에 대한 그게 메리트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박정환 씨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격 우리 학생이 좋아 보이잖아 보니까 그죠? 근데 성격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가격 설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학교가 옛날에는 야간에 MBA 과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간 MBA 과정. 근데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2003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주 5일째 근무니까 분명히 주말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해서 우리가 주말 MBA를 만들었어요. 금요일 날 3시에 와서 7시까지 4시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공부해서 8시간. 2주 하면은 그냥 책 하나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MBA 교육 중에서는 제일 빡세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또 역시 똑같은 문제예요. 2003년도 당시에 야간 MBA는 한 400만 원 한 학기에. 그래서 우리가 엄청 고민하다가 800만 원으로 하기로 해서 2배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하고 나서 1년 뒤에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우리 근처에 또 다른 대학에서 역시 주말 MBA 이 서비스는 재밌는 게 한 명이 하게 되면은 금방 모방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등록금을 1,500만 원으로 책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때 그 운영 회의에 들어가서 우리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나왔죠. 그래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1,600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겠냐 해서 그냥 1,000만 원 조금만 더 올립시다. 제일 의견 많은 사람이 항상 무난한 사람이 조금만 더 올립시다. 그 다음 또 한 사람 아니다. 이제 작년에 막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800 해야 된다. 어떤 답이 또 한번 누구 물어보죠. 우리 김길령 학생. 그 셋 중에 어떤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800만 했는데 옆에 있는 또 좋은 대학에서 1,500만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더라. 그래도 우리는 1,600만 해야 된다. 제일 먼저 만들었으니까 아니다. 너무 많이 올리지는 못하니까 1,000만 원 해야 된다. 아니야. 그래도 막 만들었는데 올해까지는 그대로 800 가야 된다. 네? 네, 대부분 다 그 의견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정답 어떻게 했냐면 1,600만 하는 걸 했어요. 저는 가격을 저렇게 쉽게 된 건 처음 봤어요. 그죠? 바로 2배 올리니까 학생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이건 뭔가 다른 것이구나. 내용은 똑같아요. 역시 같은 교실에. 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 이야기로 굉장히 부자 동네에는 하도 물건이 안 팔려가 정원이 화가 나서 동그라미를 더 적었더니만 바로 다음 나가버렸어요.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그 EMB는 얼마냐면 등록금이 한 학기에 2,000만 원이에요. 2년을 해야 되니까 등록금 8,000만 원. 거기서 오는 그 엄청난 저 수입 여러분한테 결국 혜택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재미있으니 우리가 또 MBA 또 하나 만들었어요. 글로벌 MBA. 그죠? 글로벌 MBA를 해가지고 글로벌 MBA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몇 년 MBA 부원장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3분의 1. 기업에서 보내주는 사람이 3분의 1. 자기 돈 오는 사람이 3분의 1.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예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오는 사람은 조금 약간 느슨해요. 좀 쉬는 거 좀 좋아하고. 근데 자기 돈 내고 오는 사람은 농담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왔는데 그 다음 외국인 글로벌 MBA는 전부 다 100% 영어 강의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었으면 교수님이 여실히 영어를 못하지 하지만은 외국인이 다 알아들어요. 그럼 자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그 3분의 1씩 갖추는 게 제일 좋은데 그 MBA도 등록금 얼마냐면 2,200만 원이에요. 한 학기에. 또 재미가 있어서 또 만들었어요. FMBA. 파이낸스 MBA. 그죠? 이제 이름만 붙여. 그래서 원래 있는 MBA는 이제 전통적인 K 붙여 코리아에서 K MBA예요. 야간은. 자, 그런데 FMBA는 또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모아요. 등록금 얼마냐? 역시 2,200만 원. 이제 끝으로 만든 게 아시아 MBA예요. 하다 재밌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세 나라가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국립대학과 그다음에 상하이의 후단대학 그다음에 서울의 고려대학 세 개 대학이 다 S자로 시작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1학기는 물론 이제 학생이 지원할 때 구역을 미리 구분을 해요. 이쪽에 지원한 친구는 싱가포르 구역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나중에 또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1학기는 상하이 후단대학에서
2학기는 고려대학, 3학기는 싱가포르에.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영학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한국이 좀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과목만 거기서 강의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는 굉장히 선택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마지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로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한 사람 뽑아가 상대방 학교에 주는 돈이 있어요. 상대방도 한 사람 뽑으면 우리한테 주는 돈이 있어요. 가격 책정 어렵습니다. 싱가포르끼리는 서로 똑같은 돈을 주면 돼요. 우리가 10원 주면은 거기 10원 받으면 돼요. 근데 중국의 후단 대학 같은 경우 우리가 한 사람마다 10원을 준다. 그럴 때 우리 한송이 학생 물어볼까요? 그때 후단 대학으로부터는 얼마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원 주면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일단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아니 우리가 더 적게 받아야 된다. 왜 많이 받아야 되죠? 실제로 정답은 더 적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하이 후단 대학 콧대가 되게 세요. 미국의 모든 대학이 하겠다 오는데 자기들이 돈 많이 내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자존심을 살릴 기회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적게 내는 게 정답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10원 줄 때 얼마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6원을 받아야 된다. 7원을 받아야 된다. 8원을 받아야 된다. 많이 받고 싶으면 그냥 계약이 깨져버려요. 너무 적게 받아 우리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셋 중에는 뭐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 자존심 살려주는 기회예요. 7. 항상 무난한 게, 이때는 무난한 게 답이었어요. 7. 그래서 우리가 매번 3년마다 MOU 맺을 때마다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가격 체계 때문에. 지금은 이제 7대 10인데, 그건 하다 보면 사람이 막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하는 말이 모든 게 정보화 돼도 신뢰 관계는 정보화가 안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다 보면은, 야, 우리가 뭐 S로 시작하는 같은 도시에 있지 않냐. 그죠? S로 시작하는 도시. 그것마저 안 될 때 또 하나 중요한 공통 지표가 있어요. 새 학교가 전부 다 19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잘 되겠지. 제가 알았다고 이제 그래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MBA를 합니까? 대학도 기업처럼 상품을 얼마나 개발해요. 그죠? 그래 우리가 2200씩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건 다 그런 것들이 다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가격 책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르는 사람 무조건 많이 받고 싶지만은 그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적게 받으면 뭔가 이상하다 해서 또 오질 않아요. 그죠? 적정 가격.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풀어볼 텐데 오늘 공부를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이제 오늘 공부하면은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실 문제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죠? 자, 손익분기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물건을 사는데 정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요사이 경제가 안 좋아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물건 더 많이 사도록 보조금을 줄 수 있게,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죠? 실제 경제학에서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근데 혹시 여러분 잘못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수식 푸는 것, 그게 경영수학이 아니겠냐?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왜 필요하죠? 하면은 제대로 된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풀기 위해서 테크닉을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 그랬죠? 말로 된 문제가 주로 주어진다. 그죠? 말로 된 문제. 그죠? 그러니까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는 가격은 얼마인지. 그죠? 또 렌트를 얼마로 했을 때 내가 받는 가장 그 레비뉴를 최대화할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가지고 그걸 꼭 복습을 해야 돼요. 그죠? 특히 이제 또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에 들어야만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어서 예. 그래요. 그거 한번 먼저 합시다. 예. 그것도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 한 학생이 굉장히 그 팔로우 잘했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 어느 부분에 있는 건가요? 슬라이드에. 혹시 우리 학생이 기억합니까? 혹시 슬라이드의 밑에 넘버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 강의 12페이지. 알았어요. 12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 투자에 대한 문제네, 그죠? 여러분들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나눠준 거기 있대요. 다른 거 다 풀었는데 우리 학생이 고마워요. 잘 얘기해 줬네요. 자, 그 인베스트먼트 문제는 한번 봅시다. 기업이 얼마의 돈을 갖고 있다 했죠? 1밀리언. 1밀리언 달러의 돈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결국 뭘 할 것이냐면은 두 개의 채권에다가 이제 만기가 돌아올 것이니까 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투자해서 1년 뒤에는 첫 번째 채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25만 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이어 레이를, 그죠? 또 1년 뒤에는 90만 불의 돈이 또 두 번째 채권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좋은 문제네요. 자, 그럴 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채권을 갚기 위해 가지고 투자하는 데서 가지고 최소한 어느 정도 이자율은 우리가 돼야 되는지. 좋은 문제예요. 그죠? 자, 누가 한번, 이거는 우리 순서 없이 누가 한번 이 문제 한번 풀어볼 학생이 있네. 우선 자기 한번 해보고, 해보고 나서, 내가 먼저 됐다 하면은 나와서 풀면 되겠어. 각자 한번 풀어, 좋은 문제네. 우리 이호수 박사 잘 얘기했어요. 자, 현실 흔히 보는 문제입니다. 자, 내가 현재 100만 불 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는 1년 뒤에 만기가 돌아와요. 25만 불. 또 하나는 2년 뒤에 만기가 돌아와요. 90만 불이. 그죠? 그걸 갚기에 충분한 이자율은 얼마인지 하는 문제예요. 그죠? 각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해야 돼요. 네. 자, 유일한 공식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미래 가치는 공식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F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현재 가치 P에다가 1 플러스 I, 이자율의 몇 년, N승이죠. 그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도 이미 설명드렸어요. 첫 해는 P, 그 다음 P에다가 이자부터가 P 더하기 PI. 그죠? 1년 뒤에는 F는 P의 1 더하기 I예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리는 알고 있으니까. 빠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원래 순서로 돌아가게 되면은 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먼저 했다. 혹시 뒤에 있는 친구라도 우리 저 뒤에 함인정 한번 해볼까요?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죠. 한번 적어보면은 또 여러분 모든 것을 실패를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늘 강조하는 것이 실패를 그냥 실패대로 둬버리면은 그냥 매몰 비용이에요. 그죠? 그 실패를 통해 내가 배우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를 꼭 갖고 다녀야 되고 할 수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저 뒤에 우리 한번 보자. 우리 고정민 학생 한번 그래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걱정이네. 혹시 오늘 그러면 이야기했는 우리 이호수 학생 한번 문제는 혹시 있나요? 그래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죠? 여러분 전혀 우리가 알면은 이 수업 들을 필요 없죠. 그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업 듣고 나서 이걸 잘 잊어버리지 않고 요래서 이런 것이구나.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자, 우리 왼쪽에 항상 우리 반반 나누어 써겠어요. 자, 이거 현실에 많이 보는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심지어 재고도 그래요. 내가 물건 주문받았잖아요. 동시에 100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10개 갖다 주고 나서 또 뒤에 조금 더 저렴한 수단을 80개 갖다 줄 수 있는 현실에 많이 보는 문제예요. 그죠? 자, 여러분, 특히 중요한 것이 일단 모델을 잘 세워야 돼요. 모델을 잘 세우고 답은 틀렸다 하는 부분 점수 있습니다. 모델이 틀렸다? 부분 점수 없습니다. 접근 틀린 건 아무리 잘 풀어봐야 그거는 고등학교 정도지. 그건 없어요. 그죠? 자, 이 현실에서 많이 보는 문제. 제가 여러분들이 푸는 게 왜 도움되냐 하면은 제가 중간 시험 때 몇 개 문제를 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죠? 너무 많이 여러분 화가 나요. 그죠? 그래서 1시간 15분 정도에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참고로 우리 100만원 하지만 100만원 그냥 편하게 우리 1로 적읍시다. 그거는 하나 힌트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앞으로 제일 제가 문제 풀 때 막 화를 내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친구를 보면 제가 10억 돈을 내잖아요. 10억을 다 적어요.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동그라미 헤아립니다. 그런 사람 시간은 금방 가버려요. 그죠? 과감하게. 자, 1로 해도 우리 알아들어요. 100만, 단위를 100만 달러로 하자. 자,
자, 여기에 굉장히 함정이 있죠. 그죠? 함정이 뭐죠? 일단 내가 투자해서 그 돈이 1년 뒤에 얼마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서 뭘 지불해야 돼요? 25만 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 지불하고 남았는 그 돈이 다시 세컨드 이슈에 활용이 되는 거죠. 그죠? 좋아요. 자, 우리 이 학생 이제 일단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 여러분 알리는 거예요. 그죠? 절대 이런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한번 요 오른쪽에다 다른 방법을 한번 적어 보겠다. 우리 이대겸 학생 한번 적어 볼까요? 여기는 뭔가 좀 자신 있는 사람이 나와 적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도 뭔가 왜냐면 앞에 걸 지우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아이디어예요. 그죠? 자, 이 대학은 고등학교가 달라요. 그죠? 문제를 잘 보고 내가 이 모델을 잘 설정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죠. 푸는 것은 또 그 다음 문제고. 그죠? 자, 유일한 힌트는 가만히 보니까 애초에 100만을 투자를 했네. 그럼 1년 뒤에 그 100만은 얼마가 됐을까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공식 알려줬어요. 그죠? 그 돈에서 뭘 갚아야 됩니까? 첫 번째 본드에 대한 이슈. 그죠? 갚아야죠. 그죠? 그 뭔가 또 남겠죠. 그죠? 그 남았는 것을 다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갚아야 되지. 또 돈을 남겼어요. 그죠? 남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딱 나오는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90만 불 갚으면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정말 재밌네.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 이호수 학생이 말 안 했으면 제가 그걸 시험 문제 냈으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그죠?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될 뻔했는데 어떻게 그 한 문제 빠진 걸 용케 알아내가지고 문제 빠졌다는 바람에. 자, 우리 이 학생은 잘했는데 뭐가 좀 잘못됐죠? 일단 언제 갚는다 하는 걸 일단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1년 뒤에 25만 원 갚는다. 그죠? 요 오른쪽 학생은 그래도 뭔가 좀 그런 개념은 들어가 있네요. 푸는 방법 워낙 많으니까 푸는 방법은 그죠? 예. 자, 쉬운 문제를 어렵게 푸는 학생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학생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접근 방법이 맞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앞으로 학생 됐습니다. 설명만, 아이디어만 설명하죠. 그죠? 네. 사실은 다음 할 때는 굳이 돈을 남길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가 있는 걸 그냥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퀄로 생각하고 아이디어 좋으니까 한번 설명해 봐요. 그죠? 우리 학생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100으로 잡은 거예요. 그죠? 일로 와. 이런 싫다. 100만 좋아요. 2년 뒤에 25만 불을 그리고 2년 뒤에 90만 불이 만기가 되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100만 불을 25만 불을 갚아야 되는 거를 지금 현재 가치로 1년만큼 할인을 하고 그리고 2년 뒤에 갚아야 되는 90만 불을 현재 가치로 두 번 할인을 해서 이제 100만 불이 될 때 이제 계산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호수 학생 이해됐죠? 자, 물론 이제 이 방식이 꼭 다 맞는 방식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요 아이디어는 나중에는 언제 많이 쓰나 여러분들이 우리 이대겸 학생 아이디어는 나중에 재무관리별 때 많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로 다른 투자 대안이 있잖아요. 하나는 5년 동안 유지되는 대안이 있고 하나는 3년 동안 유지되는 대안이 있죠. 그죠? 돈의 흐름 다 달라요. 그럴 때 항상 중요한 것이 현재가로 맞추는 게 제일 편하죠. 현재가 맞추면은 바로 서로 다른 기간과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두 투자안을 비교할 때는 최고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는 보니까 굉장히 길게 진행되는 투자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짧게 진행되면서 내가 나오는 돈도 다 다를 수 있겠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안이 더 좋으냐? 바로 우리 이대겸 학생 아이디어예요. 현재 할인하는 경우죠. 할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미래 가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현재 가치에다가 n승 1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학생 거꾸로 현재 가치를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투자한 분석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F를 1 더하기 I에 n승 나누는 이 공식을 활용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 하는 말이 1년 뒤에 25만 원 갚아야 되는 것이 현재 당장 갚는다면 얼마가 될 것이냐. 이제 그래 보는 거죠. 2년 뒤에 90만 원 갚아야 되는 건 현재 당장 갚는다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죠? 그래서 그 돈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통 문제는 그걸로 그냥 리페이 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뭐 영어 표현상 충분하게 해서 남겼다는 뭐 그래 볼 수는 있지만 좋아요. 이때 I가 음수 될 수 있나요 혹시? 다 풀고 나서 I 음수해 버렸다. 그건 안 되죠. 그럼 또 감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이거 할 때 좋은 문제네요. 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투자에 대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가능한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림을. 제가 여러분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배웠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 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받아요. 쉽게 말하면 매달 100만 원씩 10년 뒤부터. 그러려면은 지금 얼마 해야 되는지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똑같죠. 뒤에 받는 것들을 자꾸 내리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는 등비수열 개념이 나오는 거죠. 보십시오. 벌써 여기도 이미 등비수열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죠? R이 1 나누기 1 더하기 I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매년 받는 것은 점점 더 이게 더 많아질 뿐이지 아이디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재무관리 문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림을 먼저 그리고 손익분기점 그림을 먼저 그리기 중요해요. 또 시장의 균형 가격 그림을 잘 그리면 해결이 돼요. 일단 그림으로서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알고 나서 접근하는 거죠. 그냥 막 푸는 것보다도. 그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음수를 택하는 그런 것도 많이 사라지겠죠? 네, 좋아요. 자, 오늘 좀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이제 다시 오늘 돌아서 이제 드디어 변수가 저 복잡한 변수 3개짜리예요. 3개짜리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할 텐데. 자, 여러분 슬라이드에 어디에 있냐 하게 되면은 슬라이드 16에 있어요. 슬라이드 16에. 자,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지수함수, 초월함수인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개념이 어려워서 그렇지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가 모든 상황 다 다룬 거나 마찬가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함수가 복잡해진다든지, 그죠? 이자도 매년 말해주지 않고 복리로 계속 쪼개줄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가 또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차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16페이지에 다음에 방정식을 구하라 하고 보니까 변수가 3개예요. 맞죠? X, Y, Z가 있고 식이 3개입니다. 그죠? 자, 요건 이제 한번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원래 우리 말했던 룰 있죠? 월요일 오른쪽, 그 다음에 수요일은 왼쪽 해서 우리 지난번 어디까지 갔죠? 이다운 학생이 본인부터 해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좋아요. 우리 이다운 학생부터 갑시다. 이다운 학생 괜찮아요.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서 우리 이다운 학생 한번 해보죠. 이다운 학생 안 하면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안 하면 바로 옆에 한송이 학생 여유 부릴 때 아니에요. 이다운 학생 안 하면 바로 우리 한송이 학생이 문제 풀어야 돼요. 자, 한송이 학생 이제 걱정됩니다. 이다운 학생 나가줘야 되는데. 자, 오늘 굉장히 돌발 상황으로 순서가 정해져 버렸어요. 자,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음 수업 때는 그 스타팅 포인트를 항상 랜덤하게 잡는 게 좋겠어요. 항상 예측 못하는 상태에서. 자, 이다운 학생 먼저 풀어본 다음에 하면 되겠어요. 우리 각자 다 풉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풀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김다인 다 건너뛰면 그 다음 저 박정민 학생 나와서 풀어야 돼요. 각자 자기 최선을 다해가 푸는 거예요. 자,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속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내가 식이 3개 처음 너무 많으니까 식을 일단 2개 만들어야 되겠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한 변수를 없애야 되는 것이니까. 맞죠? 그죠?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문제도 이것만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친구는 나는 이거 참 좋아한다. 풀 수 있어요. 그죠? 100만에다가 1 더하기 I 했는 1년 뒤 돈에서 맞죠? 그죠? 20%를 빼고 다시 그게 원금이 되니까 또다시 1 더하기 I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0.9 되죠. 그죠? 방법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 이것밖에 없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냥 접근을 현재가를 맞추어 할 수도 있고 미래에서 그냥 가서 그때 해결한다. 좋을 수 있죠.
그처럼 지금 이 문제도 방식은 많아요. 그죠? 내가 속어법, 변수를 속하면서 식을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접근에 들어간다 할 수도 있고. 자, 이다운 학생이나 또는 한송희 학생이나 먼저 해결이 되면은 나와서 풀면 되겠어요. 혹시 뭐 건너뛰선에 감점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알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진행상 내 친구는 이 정도 푸는 것이구나. 그게 여러분한테 오히려 친구 통해서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그죠? 결국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의 그 성적으로 되는 거죠. 어떤 해에는 전부 다 자네가 성적에 막 90을 맞아도 F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막 최악의 조가 들어온 거예요. 50이 톱이에요. 그죠? 50 맞고도 A 플러스 받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요 수업 또는 요 클래스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죠? 어때? 한송이 학생이 안 될 때는 김다인 학생이 풀어야 돼요. 김다인 학생. 김다인 학생이 다 풀어놓은 것 같아. 가만 여유 있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지금 저 이다은 학생 표정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진지하게. 이다은 학생. 한번 시도해 볼까요?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면은 이 연립 방식 왜 어려워지겠어요? X 대신에 뭐가 나오겠어요? 로그 X. 뭐 이렇게 나서 어려운 거지. 아이디어 똑같아요. 그죠? 로그 X 빼기 로그 Y 가는 이제 그때 로그 공식 알아야 되는 거죠. 로그 Y분의 X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틀은 똑같은데 함수가 복잡해지면은 그만큼 접근이 더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다음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끝까지 풀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접근 방법이 좋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험 때 그때 여러분 많이 한 친구는 당연히 더 잘 풀 것이고 이런 것도 끝까지 안 해본 친구는 실수합니다. 그죠? 이 더하기 빼기 9% 빼기 9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인트레스트 레이트구나. 그죠? 네거티브 될 수 없구나. 상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딴 과목 들을 때 그때 들었는 문제구나 하는 것이 돼가지고 다른 과목에 도움 많이 되는 게 바로 이 과목의 가장 원하는 바예요. 그죠? 예. 원래 이 영어책의 제목은 뭐냐면 소셜 사이언스,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코노믹스에 다 해당되는 수학책이에요. 그죠? 제가 경영에 대한 문제, 경제를 뽑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문제를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 알겠죠? 그죠? 대학교는 공부하기 제일 좋은 방식이 여러분들이 서로 팀이 있어야 돼요. 혼자 하는 거는 내가 못 푸는 문제 남이 잘 풀 수 있어요. 또 남이 못 푸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 되려면은 그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X 답이 2가 바로 나와버렸다는데 혹시 여러분 답은 누가 찾았나요? 여러분 다 계산했을 거 아니겠어요? X 답이 얼마 나왔나요? 지금 답이 누가 나와야 될 건데 우리 김선아 선생 X 답이 나왔나요? 저 Y값. 나 좀 Y값 비교하면 알겠네. 그죠? 좋아요. 이런 문제는 전부 다 문제 풀고는 다 행복합니다. 다 맞았구나. 그죠? 채점에 점수 나쁘면 내가 실수했다 생각하면 돼. 내가 빼기를 뭐 잘못했든지. 그죠? 이거는 덜에 앞으로 행렬식 배우면 엄청 많이 나타나요. 행렬식에 부호 틀려가지고 답 틀린 경우 정말 많이 나오면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웃으면서 하는 수학이에요. 그죠? 이제 중간 시험 끝나고 배우는 그게 제대로 된 수학이에요. 그죠? 선형 계획법. 그죠? 수학에 제일 화나는 것은 했던 문제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신중하게, 그죠? 딱 끝내고 하고 다시 하려면 막 화가 나요. 이 문제를 또 해야 되네, 그죠? 사람은 했던 걸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잘 접근해가지고. 자, 우리 학생 답이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x는 2, y는 4분의 5, z는 마이너스 4분의 1. 맞나요? 벌써 학생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자, 누가 오른쪽 나왔어? 빨리 마무리하죠, 이제. 이때는 아무나 희망자 나와서 하면 되는 거야, 함자. 이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고 풀었는데 갑자기 답이 틀렸다니까 얼마나 이게 암담해요. 열심히 풀었는데. 그죠? 자, 누가 한번 우리 김선 학생 한번 해볼까, 이제? 이제는 확실히 푸는 친구가 나와야 되기는. 이제 칠판이 작기 때문에 처음은 시도, 두 번째는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학생이 혹시 이 중에 하나는 맞았나요? X, Y, Z? 한 개는 맞았죠? 표정이 왜 다 틀렸나요? 하나는 맞았나요? 쓰신 거를 잘못 쓰신 거예요. 아, 문제를 과감히 바꾸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맨 위에 식 두 개 놓고 계산하실 때 아, 똑같이 알았어요. 왜 제가 물어보냐. 어떤 학생은 시험 때 문제를 과감히 바꾸어요. 왜 내가 생각해 중요한 문제를 안 내냐고. 그거 안 됩니다. 알겠죠? 그죠? 주어진 문제 풀어야지. 그걸 갑자기 바꾸어가지고 큰일 나요. 그거는. 좋아요. 자, 우리 이다은 학생 시험 때는 실수하면 안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시험 때 사실은 여러분들 우수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로 갈라집니다. 알겠죠?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실수로 아이 엄수했네. 감점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점을 자꾸 맞다 보면은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죠? 잔펀치에. 여러분 미국에 하는 말이 있죠. 잔펀치에 쓰러진다고. 여기 감점 2점, 저희 감점 3점 하다 보면 감점이면 40점 대부분 안 되겠죠? 예. 자, 우리 이 학생은 제대로 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기 있는 식이 x, y, z가 아니고 로그 x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면 좀 더 복잡한 경우죠. 그죠? 로그 때는 또 열심히 풀어놓고 나서 또 로그 x일 때 x의 그 영역이 어떻게 돼야 되죠? 로그 x일 때 x가 음수 될 수 있나요? 로그 x다. 로그 x 고등학교 다 배웠죠. 로그 x. x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다는 거죠. 열심히 풀고도 음수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함수는 뭘 조심해야 돼요? 도메인. 그죠? 하고, 그 다음에 range.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을 항상 조심해야 되죠. 내가 정의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풀어봐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말하는 로그 x다 하면은 x는 0보다 커야 된다. 지수함수 어때요? 이 x성. 이거 학생 우리 풀 동안에. 지수함수, 이 x성. 이 x성이다. x에 제약이 있나요? 어때요? 이 x성. 이 x 양수라 해야 되나요? 없죠. 이 x성 맞아요. 이 x성은 제약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옛날에 주로 제가 OX 많이 냈다 그래서 OX 물어볼게요. 이 x성하고 그 다음에 로그 x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맞나요?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자, 이 x성과 여러분 로그 x하고 ln x 구분할 줄 아나요? 로그 x는 뜻이 뭐죠? 밑이 10인 거. 로그 10의 x를 로그 x가 그래요. ln x는 뭐죠? 밑이 2가 되는 거. 2는 2.7 이런 값이에요. 로그 2의 x를 ln x 그래요. 그건 틀렸죠 벌써. 그죠? 로그 x하고 이 x는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ln x하고 이 x성은 y는 x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하는 말은 대칭하는 말은 그림을 그리기 쉽다는 거죠. 로그 그릴 줄 알면은 y, x에서 같은 그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혹시 내가 고등학교 지식이 없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 풀 동안에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저 변수 3개에서 실수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다 자기 취향대로 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다운 학생도 접근은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잘못된 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잘 하는 거. 그죠? 방금 문제에서 예. X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도 대칭이 맞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X의 범위
왜냐하면 y, x의 범위 하기 위해서 벌써 함수의 기본 범위는 주어져야 되는 거 당연하죠. 제가 얘기했죠. 함수의 범위가 틀렸는데 그건 고려할 필요 없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우리 김선아 잘 풀었어요? 요 답 맞나요? 맞아요? 됐어요. 이걸 확정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잠시 적을 시간 여러분 답하고 한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뭘 깨달았죠? 제대로 풀 때는 답도 예쁘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죠? 아, 답도 예쁘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뭔가 답이 엄청 고생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고로 오나 공은 없다. 똑같이 열심히 애쓰고도. 그죠? 자, 여러분 반드시 이거 다 풀고 시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남았다. 검산해야죠. 꼭, 그죠? 꼭 검산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집어넣어 봐야 돼요. 그죠? 성립 안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뭘 말하냐 하게 되면 우리 학생 요 문제는 제대로 적었나요? 요 문제? 여기 뭐가 잘못됐죠? 처음에 뭐가 잘못됐죠? 첫 번째 맞나요? 저기 제가 몰라요. 저기 다 저기예요. 예. 우리 이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제대로 식이 됐나요? 세 번째는요? 밑에 식이 뭐가 잘못됐나요? 아, 여기가 여기 졌더라고요? 학생 나와서 적어요. 아, 이단 학생. 저기요, 여기 헷갈려요. 그죠? 학생 나와서 적어요. 자, 왜? 빨리 써요. 왜냐면 제가 중요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앞으로 이렇게 안 푸느냐?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행렬로. 알겠죠? 저럴 때 행렬을 이용해 푸는 거예요. 변수가 여러분, 자, 쉽게 말하면 변수가 5개다. 계속 여러분 소거할래요? 하다 시간 다 가버릴 거예요. 그죠? 아, 그럼 학생, 우리 이 문제는 다 맞았죠? 이제 우리 시는 문제가 필요해요. 자, 봅시다. 이걸 됐습니다. 자, 이건 더 필요 없어요. 자, 학생 열심히 했지만 이건 전혀 우리가 도움이 안 돼요. 자, 이제 이 문제인데, 요 문제로 행렬로 만들어 보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시험 때는 이렇게 많이 냅니다. 보십시오. 시험 때는 여기에 Z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순진애가 무조건 앞에 객수인 줄 아는데 큰일 나요. 그죠? 시험 때는 절대 선생님을 믿지 마라. 그죠? 왜? 항상 변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문제 내는 경우도 있다고요. 여러분 순서를 같이 바꿔야 돼요. 알겠죠? 아, X는 앞에 있겠지.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봅시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나왔다 가정합시다. 자, 행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렬로 표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필요한 것이 X, Y, Z가 필요한 경우죠. 맞죠? 그죠? 요렇게 3 곱하기 1 행렬 쉽게 말하면 행열, 행이 3개, 열이 1개잖아요. 그죠? 자, 3 곱하기 1인데 요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벡터라 그래요. 그죠? 열이 하나라든지 행이 하나인 것을 벡터라 그래요. 그죠? 벡터는 요런 경우는 굳이 말하면 어떤 벡터죠? 열 벡터죠. 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더하면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맞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되죠? 2에다가 1에다가 요 3인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 어떻게 되죠? 하면 오른쪽은 1, 6, 6이 되죠. 그럼 매트리스 정의가 됩니다. 삼행렬에다가 3 곱하기 1 곱했으니까 가운데 똑같을 때 한해서만 곱이 정의가 돼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3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자, 행렬의 좋은 점 뭐라 그랬죠? 변수가 아무리 많아도 푸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중간 시험 이후 부분이 지금 제가 미리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보통 이렇게 놓고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AX는 B, 그죠? 바로 선형 계획법의 가장 중요한 제약식이죠. Maximize CX, Subject to AX가 B보다 적게 나왔다. 그죠? 자, 이때 제가 답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때 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역행렬 곱하기 B예요. 답이. 역행렬 곱하면은 없어지면서 A 역행렬 B예요. 역행렬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행렬식분의 수반 행렬. 이건 우리가 뒤에 배울 건데 수반 행렬. 이건 우리가 행렬식이라 그래요. 행렬식. 곱하기 B예요. 이것을 이제 중간 시험 치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아마 한 주는 행렬식 공부할 거예요. 행렬식 어떻게 구할 것인지. 또 한 주는 수반 행렬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 소거한 다음 생각해 보세요. 변수가 5개다. 겨우 소거했더니만 4개, 식이 4개 됐어요. 또 소거해 3개 됐어요. 또 소거해 2개 됐어요. 풀다 끝나. 이건 그럴 필요 없죠. 그죠? 한 번에 딱 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중간 시험 치고 다시 말하겠지만은 저때 X 답은 어떻게 된다 하면은 저렇게 되는데 항상 저렇게 되지는 않아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수학으로 이런 기호를 많이 써 앞으로 요 뜻은 뭐냐면 이그지스트 존재한다는 걸 뒤집어가 써요. 수학하는 사람도 기호를 좋아해요. 말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x의 값은 역행렬 곱하기 b가 된다. 역행렬은 행렬식분의 수반 행렬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다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뜻일까요? 행렬식이 얼마가 됐을 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0이죠. 분모 0이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다는 말은 이 행렬식이 바로 0이 돼버리는 경우예요. 그죠? 행렬식 0이 돼버리는 경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험 때는 왜 어렵냐 하면 제가 미리 말할게요. 시험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ax-b 더하기 이런 식으로 기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호를 가지고 조건을 물어요.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A, B, C의 조건을 써라. 그럼 이제 학생들이 막 포기하는 학생이 반이 나오니까 우리는 채점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인데도 숫자는 강한데 기호 나오면 하기가 싫거든요. 하다 보면. 그죠? 근데 항상 문제는 기호가 나오는 경우죠. 그죠? 손익분기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건. 왜? 기호가 왜 중요하냐? 어떤 전략적 시사점 찾아낼 때.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뒤에 우리 미분을 배우게 되면은 또 어떤 부분을 공부하게 되냐면 제가 또 미리 보여드리면은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문제가 있어요. 자 슈퍼마켓 아저씨가 처음에 물건을 키우게만큼 딱 주문을 해요. 그죠? 그리고 시간 딱 지날 때 관찰을 해봅니다. 현실은 어떠하냐 하면은 하루 지나서 물건이 안 팔리다 이틀도 안 팔리다 그 다음 날에 한 개 팔리고 또 다음 날 운전 이렇게 사실 물건은 이렇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요만큼 남을 때 과거 경험으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 다시 물건 오면 또 요렇게 기업이 존재하는 하는 저런 식으로 사실은 되는 경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몇 개 주문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찾아야 돼요. 몇 개 주문해야 됩니까?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이 함수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항상 가정을 쓰게 돼 있어요. assumption. 그죠? 가정 때문에 항상 문제예요. 그죠? 가정. 어렵게 풀지 말고 매일매일 일정하게 준다고 보자. 이게 제일 쉽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D만큼 준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건 얼마냐면은 루트 H분의 2AD 딱 나와요. 그죠? 자, 변수로 줄 때 왜 도움 되는지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H는 뭐냐면은 단위당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명동의 땅값 굉장히 비싸다. 그럴 때 주문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돼요. H가 점점 커진다면은 이때는 Q는 줄여야 될 것이다. 왜? 전략적으로 이런 시사점이 의미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기호를 좋아해요. 그죠?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많이 드네? 그러면 주문 적게 해. 이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A는 뭐냐면은 이것은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이고 A는 한번 주문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리 비용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류를 발송하고. 그런 비용이 비싸다면 당연히 주문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이때는 주문량을 늘려라. 이거죠. 그죠? 뒤에는 매일매일 수요가 많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량을 늘리시오. 그죠? 이것이 그 유명한 경제적 주문량 공식이에요. Economic Order Quantity. 그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저 공식만 풀기 위해서 한 1시간 이상을 시간을 쓰면서 예를 보여주면서 저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바로 공식을 먼저 얘기하라 그래요. 나는 외우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주문량, Economic Order Quantity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슈퍼마켓 아저씨가 이대로 슈퍼마켓을 영업한다. 아마 한 달 뒤에 망해버릴 거예요. 그죠? 왜냐? 너무 과감한 가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재무관리 전공하시는 분들이 주식에 도대체 제일 많이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한 그 모델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주식이 얼마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바로 현실의 이런 문제들.
이거 뭘로 풀죠? 미분해서 풀어요. 미분해서. 그죠? 그때서 또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왜 어렵냐? 그럼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이때 재주문해서 리드 타임, 물건이 올 때까지 딱 알맞게 떨어져야 다시 또 새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요게 요 상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규 분포에 평균 정도에 올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때 사람들이 물건을 더 사러 버릴 수 있잖아요. 적게 사러 올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때도 내가 이 사람 물건을 기어코 내가 충족시켜줘야지 하는 사람은 요만큼 재고를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이프티 스탁, 안전재고예요. 안전재고 풀려면은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되네 또, 그죠? 내가 서비스 수준을 그래도 95% 서비스 수준을 내가 유지해야지. 벌써 어려운 문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 시험 때는 제가 정말 중간 정도로 그냥 문제를 내요. 여러분 편안하게. 그래야지 여러분 기말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 과목은 원래 제가 이야기했죠. 최소한 3번 듣는 과목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시험 지나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보게 되고 비중도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가 혹시 내더라도 저런 변수를 좋아한다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의미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그죠? 여기 값 다 집어넣어가 Q가 50이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자, 넘겨서 이제 드디어 손익분기점 문제 드디어 나왔어요. 아, 이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익분기점 문제 17페이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for a watchmaker, 시계 만드는 사람이. 자, 시계 만드는 사람 가만히 봤더니만 시계 하나 만들 때마다 레이버, 노동과 머티리얼, 재료 가격은 봤더니만 $15예요. 그죠? 그리고 픽스드 코스트. 시계 만들려면 기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기계는 2,000불이에요. 그죠? 자, 2,000불. 자, 이때 각 시계는 20불에 팔 수 있죠. 일단 뭐 원가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5불에 만들어서 20불. 자, 물론 고정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자, 질문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계를 만들어야만 이 사람이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겠냐. 브레이크 이븐 한다 하는 말은 손실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 그 값을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옆에 우리 한송이 학생 이제 도전하겠어요.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항상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특히 손익분기점. 그림으로 잘 나타내야 돼요. 자, 그렇죠. 그냥 풀 수 있지만 일단 그림이 좀 더 명확하겠죠. 내가 봤을 때 내가 레비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을 것이고 또 코스트가 들어가는 그 그림이 있겠죠. 그죠? 그게 가장 기본 어프로치예요. 틀려도 관계없어요. 우리 아주 오른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은 확실히 풀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 그림을 안 그리고 풀겠다 해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죠? 하면 우리가 또 그거 봐서 또 필요한 설명 있으면 해드릴게요. 자. 혹시 공시를 열심히 외워가 이제 했는데, 자, 누가 한번 그림을 해가지고 좀 뭔가 좀 멋있게 한번 설명해 볼 학생 있나요? 자, 내가 그래도 오늘 이 날을 기다렸다. 그죠? 오늘 이 날을. 사실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식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그죠? 학문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더 대단한 친구는 저 문제 다 무시하고 답만 적어요. 400. 그거는 점수 아예 0점이에요. 알겠죠? 그죠? 제가 문제 적습니다. 풀이 과정을 자세히 적으시오. 그죠? 예. 오늘따라 옆에 학생 답이 400이 잘 보이네. 400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이 가장 전통적이고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수학은 좀 나이브하게 아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손실인지. 그죠?
우리 학습 됐어요. 잘 풀었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 자, 여러분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이 손익분기점 영어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물으면은 요때는 레비뉴하고 코스트가 똑같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내가 벌어들는 수입하고 나간 돈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레비뉴 어떻죠? 시계 하나 팔아야만 돈이 나오기도 하나도 못 팔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기울기가 1일 때 20 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어요. 때 비용은 어때요? 시계를 안 만들든 들어가는 돈이 바로 뭐예요? 고정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바로 뭐가 되죠? 고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픽스드 코스트. 이것은 시계 만들어야만 돈이 들어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변동비. 그죠? 변동비 잘했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요 2000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정도 완만하죠? 얘는 1, 15. 얘가 기울기 30이다. 그럼 큰일 나죠. 그죠? 그거는 그런 문제 나올 수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 얘가 20에도 얘는 막 30 더 빨리 올라가 버리면 이거 끝이죠. 이거는 신문에 그런 기사 가끔 나와요. 우리 기업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손실이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이퀄 시키면은 바로 답이 돼요. 이 학생은 막 모든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런 오른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알겠죠? 한수영 4번 잘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 굳이 말하면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 책으로 언급하면은 요 영역은 어떤 영역이죠? 굳이 말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프라피트가 생기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프라피터블한 이익이 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죠. 맞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손실이 발생하죠.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요거, 여기는 요거. 자, 이 문제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함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죠. 그죠? 함수를 곡선으로 만들면 어려워져요. 이제 아시겠죠? 자, 함수 어렵다 하는 거 외에 로지가 똑같습니다. 함수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잘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자, 이제 드디어 밑에 나왔네요. 넌리니어. 자, 넌리니어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리니어 뜻이 뭐냐면 선행이에요. 1차 함수. 넌리니어 하는 말은 1차 함수가 아닌 관계예요. 자, 문제 봅시다. 역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제가 넌리니어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자, 사탕 만드는 회사에서 초콜릿 한 박스에 $2 이제 우리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X는 주당 생산된 박스의 수라 돼 있어요. 조심을 간 갈로 속에 단위를 잘 봐요. 항상 단위가 1000개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 경영자가 뭘 알고 있냐면 생산 비용에 대한 함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함수 어떤 함수죠? 2차 함수. 1차 아닙니다. 그럴 때 생산 수준, 레벨 오브 프로덕션, 생산을 얼마나 해야 될지 손익분기점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그 옆에 김다인 학생이 또 한번 나와서 풀어보죠. 자, 아이디어, 여러분 이 아이디어 꼭 잘 해놓으세요. 예, 어떤 책에는 그냥 공식으로 외워요. 그죠? 여기다가 식 줘가지고 외우는데 항상 그래프라. 그죠? 잊어버려도 금방 보고 온다는 공식이에요. 자, 우리 이제 김다인 학생 한번 해본 다음에 나와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는 코드레티브 펑션에 대한 거, 그죠? 이때 공부했던 것은 리니어에 대한 거. 자,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싫다 하더라도 반드시 요거는 명시해야 돼요, 그죠? 뭐가 레비뉴고, 뭐가 코스트인지 알겠죠? 한송이 학생? 그냥 넣으면 안 돼요, 그죠? 왜 기본 개념은 레비뉴와 코스트가 똑같은 지점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없어도 우리 학생이 이것만 명시해도 우리 알아듣죠? 아, 레비뉴가 20x구나. 코스트는 15x 플러스 2000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자, 우리 김다현 씨 빨리 안 되면 우리 뒤에 학생도 해야 돼. 그래, 우리 빨리 한 문제 정도 더 해야 돼. 그죠? 하나 정도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 뒤에 왜냐면은 시장의 균형 가격 하나 해보고 끝날라 그래요. 그죠? 그 아이디어. 이거는 베이스클리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자. 그림은 그리기 싫어도 레비뉴는 뭔지, 코스트는 뭔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비뉴 코스트 이퀄 만드는 거. 그죠? 그거는 그 개념은 명시해야 돼. 그죠?
그림 없어 괜찮아 이제. 그림 이제 이해됐으니까. RC만 쓰면 돼. 잘했어요. 이제 뭐 항상 개념 중량이 R하고 C가 똑같아야지 BEP다. 그건 꼭 기억해야 되죠. 반드시 레비뉴를 보여줘야 돼요. R은 뭐다, C는 뭐다. 그리고 이퀄 만드는 거예요. 저 문제 열심히 풀어서 X 값이 음수 나올 수 있나요? X 음수 나와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열심히 풀고 나서 만약 이 경영 문제 할 때는 X 음수 될 수 있죠. 그죠? 경영에 문제 들어가면 반드시 뭐예요? X가 생산량이니까 네거티브 절대 될 수 없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다 풀고 나서는 반드시 검산 문제 환경에 맞는지. 그죠? 됐어. 4번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우리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하고 마칠게요. 네, 그 다음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문제도 재밌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경영에서 많이 보는 문제인데. 자, demand and supply equation. 그죠? 수요 방정식. 그 다음에 공급 방식.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수요. demand. D는 어떻게 해요? 3P 더하기 5X는 22가 돼 있고, S는 어떻습니까? 2P 마이너스 3X는 2인데, 여기에 중요한 개는 뭐죠? 반드시 나타낼 때는 가격을 어느 축에 내가 두라 그랬죠? 가격이 항상 Y축에.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가격은 항상 Y축에. 그죠? 자, 그게 그러면 이제 가격을 Y축에 놓고 본다 그러면 디맨드는 주로 어떤 형태냐면 디맨드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항상 어떻게 돼요? 우상향이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런 중요한 게 P는 항상 여기에 봐야 돼요. 알겠죠? 그죠? 가격은 항상 Y축에다가.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잘은 몰라도 P를 X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벌써 기울기 음수 나오잖아요. 뭐 이런 패턴이 바로 일반적 디맨드의 커브예요. 알겠죠? 그죠? 밑에는 어때요? P를 표시하면은 기울기 포지티브하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바로 서플라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격이 바로 뭐예요? 하면은 그게 바로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문제 나와 있죠? 마켓 이퀄리브리움. 마켓 이퀄리브리움. 시장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때 값을 찾으시오. 우리 박정민 학생 바로 찾죠. 이 점. 요것만 우리 수업 끝낼게요. 자, 그럼 실제 문제는 왜 어렵겠어요? 이렇게 간단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함수가 복잡하게. 그죠? 지수 함수로 주어져도 풀 수 있겠죠? 디맨드 커브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더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념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로그 함수 지수 배우기 전에 개념을 완전 알아둬야 돼요. 그죠? 개념은 거의 간단해요. 자, 꼭 주의합시다. P를 반드시 Y축에 둔다는 거. 아시겠죠? P를 반드시 Y축에 둔다. 말 되죠? 그죠? 디맨드. 사람이 많이 원하면은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수요 많이 원하네. 그죠? 거기 따라가죠. 답은 필요 없어요. 그죠? 네, 그 정도. 요 답은, 요거는 X는 금방 나왔네. 요것만 마무리하죠. X 2, 박지원 학생 2 맞나요? 됐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풀면 돼.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요 점이 바로 뭐라고요? 마켓 이퀄리브리움. 그죠? 시장의 균형점. 네. 그럼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뒤에는 여러분 숙제를 이제 출력 안 해온 학생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똑같아요. 제목이 아니라 마켓 이퀄리브리움이죠. 마켓 이퀄리브리움 봅시다. 자, 어떤 상품, demand for goods, 생산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 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더라. P제곱 더하기 X제곱은 169. 좀 형태 좀 복잡하죠. 그죠? 네, 그렇지만 아이도 똑같아요. P는 price, X는 quantity다.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곡선이 주어졌어요. P는 X 더하기 7. 역시 이퀄리브리움 프라이스 찾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그 다음 정재원 학생. 같은 아이디어예요. 오늘 정재원 학생이 아주 원만하게 해결만 해주면 수업이 제때 끝나요? 아니면 있어요? 지금 정재원 학생이 주어진 시간은 딱 3분이에요.
우리 정전은 3분 만에 아주 명쾌하게 이걸 마치고 아주 수업을 알맞게 딱 끝내기로 생이 뭐네요. 그죠? 자, 마켓 이퀄리브리움이 뭔가?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죠? 마켓 이퀄리브리움. 디맨드 커브와 그 다음에 스플라이 커브가 만나는 지점의 가격이다. 그죠? 알겠죠? 예.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나는 좀 잘 이해 안 된다. 집에 와서 꼭 반드시 복습해야 돼. 그죠? 문제로 나올 때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실수에 따라서 우리 분포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개념이지만은 처음에 식이 틀려버렸다? 그럼 벌써 타격이 큰 거잖아요. 그죠?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시험 때 모델이 맞는데 계산 틀렸다. 부분 점수 있습니다. 모델 틀렸다? 답이 맞아. 아예 없습니다. 점수는. 그건 아예 없어요. 그죠? 모델 맞았는데 가다가 뒤에 조금 인트레스트 플러스 마이너스 섭